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TMF 2부 내용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2부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이병철 해설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 소식입니다. 겨울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팬분들이 뭔가 관심을 모았던 건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이강인 선수와 연결됐던 구단이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거든요. 네. 아스날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그것도 겨울 이적 시장에 바로. 네. 심지어 이 소식의 출처가 공신력이 제법 높은 디애슬레틱의 보도였고, 그 디애슬레틱 내에서도 아스날이나 파리 쪽의 소식을 그래도 믿고 들을 수 있는 기자들이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국내 팬분들에게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지금 축구 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 소식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슈를 체크하느라 좀 바빴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지난주 겨울 이적 시장 혹시 프리미어리그로 좀 올 수 있다는 루머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팬들로부터 화제를 좀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링크의 대상이었던 아스날이 지금 부카요 사카의 장기 부상, 오른쪽 공격수 자리는 항상 부카요 사카가 붙박이 주전인데 이 선수 커리어에 그동안 참 없었던 근육 쪽 장기 부상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카 없이 계속 아스날이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고, 전반기 때 이제 웨데고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아스날 공격이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웨데고르의 이 플레이메이킹,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대체자가 백업이 결국 없다라는 게 아스날에게도 많이 느껴졌던 기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카의 장기 부상, 웨데고르의 백업 부재, 그리고 이 두 위치, 오른쪽 공격수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이강인 선수가 정말 뛸 수 있는 자리거든요. 딱이죠. 그래서 그 아스날의 상황과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건 정말 그럴싸하겠다. 네. 혹시 정말 아스날이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적설의 출처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적설의 타이밍도 그렇고, 그 대상도 그렇고 신뢰도가 아무래도 많이 업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번 루머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강인 선수의 아스날 이적설이 떴을 때 생각이 든 게, 아스날은 또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잖아요. 그쵸.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전담 이제 키커로 활약하고 있고, 세트피스 네. 킥 능력이 너무 좋은 선수니까 이런 점도 아스날을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딱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강인이 올려주고 마가야니스가 헤더로 골을 넣고, 네. 바로 마가야니스가 세레머니 하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포옹을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전략적인 세트피스에 있어서 킥은 특히 이강인 선수가 전매 특허인 부분이 많아서, 저도 아스날로 갔을 때 그냥 뛸 수 있는 위치도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던 그 세트피스에서의 궁합도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트피스 키커하면 무조건 이강인은 이제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렇죠. 모두가 바라봐도 정말 킥 능력 하나는 이미 이강인 선수가 검증된 선수로 봐야 되구나.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이번 이적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또 아스날 팬분들 혹은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 살짝 설렐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적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요? 일단은 정황상 아스날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면 실제로 정말 공신력이 높은 매체에서의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소식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정말 영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을지, 이강인이 얼마가 됐든 우리는 살 거야, 아니면 파리에게 가격을 문의했다, 아니면 정말 여러 선수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이강인 선수도 있었다, 가벼운 관심인지 아주 짙은 관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관심의 정도가 어땠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확실한 건 아스날이 바라봤던 영입 대상 중, 관찰 대상 중 이강인 선수가 있었을 확률은 매우 높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적 시장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기자죠. 로마노 기자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파리가 이강인을 팔 이유가 없다. 예, 왜냐면 당장 오늘 새벽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그 기회에 놓쳐서 그렇지 도움 기록할 만한 장면들을 또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새벽 중에도 굉장한 활약을 남겼던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이 지금 워낙 또 파리 입장에서 소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의 이적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로마노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두 팀 정도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
없었던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 겨울에 팀을 옮길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아스날 이외에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강인 선수를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는 팀들이 좀 있구나라는 단서를 또 로마노가 남겨놓긴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팔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계약을 굉장히 길게 했고요. 지금 계약 기간을 보면 2028년 6월 30일까지. 새해가 이제 2025년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2028년까지는 물론 이 시간도 제가 볼 때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은 네. 하는데 여전히 한 3년 정도가 남아있는, 뭐 올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횟수로도 한 4년이 남아있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일단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팀 내 비중을 보면요, 올 시즌 파리가 치른 공식전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리그왕 17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고 1000분 소화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10경기 선발, 7경기 교체 투입이었고,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 6경기에도 모두 출전을 했는데 3경기 선발과 3경기 교체였고요. 네.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얼마 전에 있었던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또 파리의 올 시즌 우승을 이강인 선수가 함께하기도 했었죠. 매경기 선발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뭔가 입지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선발 명단의 변화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렇죠. 고정적인 어떤 명단을 운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끌어서 쓰는, 네. 또 조합을 많이 테스트하는 그런 에니케 감독의 성향상 이강인 선수가 선발과 교체를 번갈아 가면서 뛰었다라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게 정말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모든 위치를 다 뛰었어요. 네. 텐스마크트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9경기, 중앙 공격수 3자리, 뭐 공격형 미드필더 3자리, 중앙 미드필더 2경기. 그러니까 텐스마크트에서 정말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나눴을 때도 이 정도의 구분이 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는 중앙 미드필더도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뛰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 왼쪽 윙도 볼 수 있고, 정말 이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위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전략적으로 라인업을 막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퍼즐 한 조각이 비었을 때 그 위치에 무조건 이강인 선수를 뭔가 배치하는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라인업을 보면 항상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쿼드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팀이 뭔가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 전술을 구상할 때 어떤 위치에든 이강인 선수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선수는 어떤 감독이건 선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고,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파리의 입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만능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떤 역할을 줘도 잘하는 데다가 지금 리그왕 빅찬스 메이킹 횟수 10번. 이게 지금 리그왕 전체에서 2위고요. 파리에서는 이제 하키미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기회 창출 횟수도 전체 6번인데 네. 이 기회 창출이 온전히 동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게 네. 어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떠먹여 주는데 아. 자꾸 뱉어요. 덴벨레가 편식을 많이 합니다. 그니까요. 네. 이번 새벽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아서 네. 그래서 덴벨레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바르콜라도 그렇고 파리의 이제 결정력이 조금 많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런 기회 창출 횟수들을 모두 도움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정말 경기를 잘 소화하고 있고, 파리에서도 그런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을 알 거기 때문에 지금 팀 내 입지, 비중은 너무나도 큰 선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너무 좋아하고 인터뷰에서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딱 알겠어요. 제가 감독이면 이 선수를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짜놓고 좀 부족한데 하면 이강인 선수는 다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여러 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라인업에 변화를 줄 때 일단 비티냐 놓고 뭐 파비안 루이스 놓고 아니면 뭐 윙 자리에 뭐 덴벨레는 놓고 윙 자리에 덴벨레를 놓고 하니까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가 비네? 그럼 여기 이강인 쓰지 뭐. 그래서 이강인을 배치하는 거고. 그쵸. 만약에 또 뭔가 변화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콜라 왼쪽, 뭐 가운데 뭐 하모스, 그리고 가운데 뭐 비티냐 뭐 네베스 이런 선수들 쭉 놓다가 오늘은 오른쪽 공격 자리가 비네? 그럼 거기 또 이강인을 배치하면 그쵸. 돼요. 반대 상황이면 오늘 중앙 공격수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은데 그럼 또 이강인 선수 가짜 5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인업을 쌓을 때 어떻게든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네. 계속 다양한 어떤 조합을 만들어 놓고 있는 엔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12번째 선수다. 네. 11명을 짜는 동안에 베스트 11에 고정되진 않더라도 어떤 베스트 11이건 항상 가장 먼저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네. 팀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는 살짝 걱정을 했어요. 음. 이강인 선수가 이 팀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뭔지를 좀 알고 그 포지션에 잘 적응을 해서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뛰는 게 좋을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 걱정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네. 어디에서나 잘하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북박이 주전이고요. 팀에서 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일단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최근에는 어느 위치에서 뛰어도 약간 전진을 자제하고 감독이
감독의 지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삼선 쪽으로 내려와서 쭉쭉 이제 반대편이나 뭐 측면 쪽으로 열어주는 패스들을 이강인 선수가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정확도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 뒤에서 네. 풀어주는 것도 좋고 진짜 잘하거든요. 올라가서 골도 잘 넣고 그쵸. 어시도 잘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미 경기 영향력도 또 이런 부분도 참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이 선수의 어떤 쓰임새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있고 네. 어떻게 본인이 이 선수를 쓰겠다라는 컨셉도 뭐 굉장히 명확해 보인다는 이 느낌을 분명히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소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팔 확률은 적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진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스날 말고 또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전에 언급이 됐었던 실제로 영입설이 있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일단은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번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실제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강인 선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루머로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구단이 아스날 포함해서 뭐 로마노는 한 두 팀 정도로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 뉴캐슬, 맨유, 아스날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강인 선수와 겨울 이적 시장에 뭔가 연결했던 팀은 넓게 봤을 때는 세 팀 정도를 일단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일단은 좀 가정을 해보고요. 아스날에서는 사실 사카와 메데고르의 왜냐면 이 두 선수가 너무 붙박이 주전이니까 네. 부상만 아니라면 그렇죠. 그 선수들의 뭔가 로테이션 멤버의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지금 아모린 감독 체제의 3-4-2-1 포메이션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두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자리를 고정적으로 차지한다고 봤을 때 오른쪽 공격 자리는 약간 좀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아마드 디알로가 그 자리를 뛰고 있긴 하지만 아마드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윙백으로 기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직 아마드 선수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 조금 더 이강인 선수와 경쟁을 아스날에서 사카나 메데고르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확률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반기만한 요소가 좀 많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지금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제이콥 머피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머피도 시즌 단위로 보면 활약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서도 경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이적설이 떴을 때는 충분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볼 만한 요소가 많았었죠. 네. 두 팀 모두 매력적이고 또 어디 팀이건 이강인 선수가 워낙 여러 포지션에다 뛸 수 있는 멀티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건 참 조합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강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의 다양한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지도 궁금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는 더 많은 이적설이 혹시나 나올까 하는 기대도 좀 돼요. 아마 겨울보다는 여름이 그래도 뭐 선수를 사고자 하는 팀들도 더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편이고 네. 시즌 중에 선수를 팔지 않다가도 여름 이적 시장 때 너무 좋은 제의가 오면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그래도 확률상 조금 더 뭔가 팀을 옮기게 될 가능성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겨울이건 여름이건 파리가 이강인을 쉽게 팔 리는 없다. 그리고 엄연히 따졌을 때 그냥 팔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어요. 네. 일단 파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여전히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파리는 유럽 내에서도 지위가 굉장히 큰 팀이고 네. 당장 선수를 무조건 팔아서 뭐 급하게 돈을 뭐 벌어야 되는 그런 위기의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판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를 거라서 그 가격에 대해서 사려는 팀들이 조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비싼 금액이 좀 책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파리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팔 선수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속해 있다는 거는 유럽 내 최우수 위치에 있는 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라서 어떤 팀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파리만큼의 지위가 유지될 거라고 보장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파리는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꾸준히 나가는 팀이고 항상 어떤 대회건 트로피를 들 만한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는 팀이고 그리고 항상 좋은 선수 영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파리라는 그 연고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 대한민국으로 오는 직항도 있고 파리 인프라가 워낙에 또 좋잖아요. 네. 네, 저는 아직 파리를 안 가봤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파리 여행을 좀 꿈꿔볼 정도로 참 뭔가 로망이 있고 낭만이 있는 도시인데 물론 가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든 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네. 하셨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파리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의 생활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낄 가능성도 크고 여기서 다른 연고지로의 뭔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점도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리도 이강인 선수도
쉽게 이적을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파리를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도 택하고 파리도 이강인을 계속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적응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운 리그를 가면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 워낙 오래 있었잖아요. 스페인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좀 적응을 했는데 다시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를 가면 또 적응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아직 파리에서의 생활이 물론 뭐 이제 이적 직후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리에서 굉장히 오래 또 활약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아직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한창인 나이라 그쵸. 여전히 커리어의 시간이 깁니다. 조금 더 파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적을 생각할 타이밍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지금 위치에서 생각되는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MF 2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스날,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과의 이적설 혹은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팔 확률은 적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MF 2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